만나기만 하면 붙는, 만나기만 하면 설전해버리는 두 사람이 또 있었는데 오늘은 바로 국회 법사위에서 그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나타난 게 그 단초가 됐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영상 보여드린 다음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조용히 하세요. 자, 저는 발언 꺼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발언 꺼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디 책상 분들이 반말하지 마시고 서로 의견을 경청을 하고 헌법 무슨 권한 대응커녕 김진태 의원님 앉아서 발언해 주시고 박봉기 의원님도 회의 진행 중에 반말하지 마십시오. 반말하지 마십시오. 박봉기 의원님보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김인수 권한대행께서는 나중에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들어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계십시오. 그냥 계세요. 예. 위원장은 권한대행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 앉아 계시는 것이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봉기 의원님 좀 가만히 계세요. 맨날 나만 체크를 하고 입고 계세요. 얘기는 좀 조용히 해요. 하나도 체크를 안 하고 뭐 하는 거지 지금? 좀 조용히 해요. 회의시간에 왜 소리를 지르고 반말을 그래요 도대체. 재판주가 있던지 좀 반말하고 계시네. 저쪽은 왜 제대로 안 하고 나만 그러니까 왜? 박봉기 의원님 목소리가 더 크고요. 더 반말 많이 했습니다. 뭐 결국 이제 반말 시비로 이어지다 보니까 왜 붙었을까, 왜 반말하느냐, 뭐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만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오늘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업무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일단 청와대가 국회에서 부결이 된 김희수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그대로 임명을 좀 유지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그래서 야당이 자격이 없는 권한대행으로부터 업무 보고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리를 떠나라,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말할 게 아니다. 나가야 될 필요가 없는데 왜 나가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두 그 여야 간의 설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한국당 쪽에서는 헌재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그렇게 말이 오가는 와중에 이제 의원들 간에 반말 시비가 붙고 자리에 일어섰는데 앉아라 이런 고성까지 오가게 된 상황입니다. 의원들 간에 벌어지는 반말 시비 결국은 나이 따지는 문제로도 많이 변하고요. 조금 전에 박범계 의원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투정하는 모습도 좀 인상적인 것 같고 자, 노은지 기자는 국회 취재하다 보면은 의원들 간에 저렇게 설전 벌어질 때 반말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나이다 선수다 더 많이 따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판에 들어오면은 선수가 곧 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수가 비슷하거나 뭔가 이제 뭐 국회 생활을 같이 하고 특히 상임위에서 자주 마주치는 의원들끼리는 좀 친하기도 하니까 괜히 좀 저런 고성이 오갔을 때 나이 얘기를 좀 많이 꺼내는 것 같습니다. 자, 뉴욕의 최고위원께 여쭤볼게요. 법학 전문가시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결국 헌법재판소 국감 파행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김희수 권한대행 체제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요, 그 부분에 선례가 있었습니다. 박한철 헌재소장 같은 경우에 남은 임기 동안 했던 선례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자, 남은 임기 동안 계속 쭉 끌고 가서 1년을 넘게 하겠다는 거죠. 남은 임기를 지나서 1년을 계속 내년 6월까지가 임기죠. 그러니까 내년 1년을 넘게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꼼수 인사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헌재소장 후보자로서 국회 본회의에 표결을 해서 부결까지 당했는데 그렇죠. 권한대행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임기까지 채우겠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게 야권의 주장이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은 국회를 통과 못했었습니다.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서 국회를 통과 못했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헌재소장의 부재가 문제가 된다면 좋은 사람을 다시 그 자리에 두면 되는데 얼마만큼 좋은 사람이 없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권한대행이라는 이름을 달고 계속 가야 하냐는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덧붙이자고 하자면은 그러면 김희수 지금 재판관 같은 경우에 본인이 권한대행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으려고 할 때 이미 본인이 그 자리에서 내가 못하겠다고 고사를 하는 게 더 좋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고사를 하는 게 더 옳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까지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서 저렇게 파행까지 결국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국당 의원들 김희수 권한대행을 만나서 권한대행이라는 호칭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헌재를 없애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조목조목 짚어보면 김진태 의원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라면서 헌법재판소 폐지까지 주장을 하고 나섰고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헌법재판관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라면서 이제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근데 김희수 권한대행 사실 이 장면 지켜보면서 좀 껄끄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청문회를 담당했던 멤버들이고 다시는 보기 싫은 멤버들일 텐데 권한대행으로서 그러니까 소장이 되지 못하고 부결이 됐는데 이제는 재판관의 옷까지 벗어야 된다니라는 그런 억울한 마음 때문인지 1시간 반 동안 상당히 침통하고 입을 꾹 다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 이게 자유한국당에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자,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좀 이렇게 연정이나 연대 논의까지 이어지고는 민주당하고 국민의당도 한판 붙은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추미애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죠. 박지원 의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관역을 잘못 짚었다. 지금은 적폐를 향해서 활을 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박지원 의원은 또 추미애, 이건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추미애 또 시작했다. 저 건드리지 말고 그냥 당대표나 오래오래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쌍방의 공방전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 이야기를 보면은 추미애 대표는 다른 데 가서 공격해라. 우리 공격하지 말고 이야기인 거고 박지원 대표는 자 그래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금 야권에서는 다 지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 문제 강병규 기자가 여권 출입 기자니까 한번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박지원 의원이 대체 뭐라고 했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는 그렇게 설정을 벌인 겁니까? 박지원 대표가 일단은 박지원 의원이죠. 박지원 의원이죠. 전 대표가 일단은 연정 얘기를 좀 꺼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제 일단 연정을 비밀스럽게 제안을 했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 연정에 대해서 좀 이거는 좀 잘못된 그런 일이다라고 상당히 좀 비난을 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박지원 전 대표와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 김희수 권한대행 체제가 헌법에 맞지 않는 체제다 그러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 이게 결국 정치적인 연정 문제와 별개로 또 다른 또 충돌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노은지 기자. 아무튼 간에 여당에서 저렇게 권한대행 체제 유지하고 뭐 이런다. 그런 데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바른정당하고 통합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더 힘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걸림돌이라는 표현 좀 그럴 것 같고요. 일단은 그 통합에 있어서 좀 약간 반대하는 목소리, 자강파 의원들은 여전히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오늘도 좀 공개적으로 좀 이제 그 통합파 의원을 비판한 의원이 있어서 제가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바른정당의 지상욱 의원과의 통화 내용인데요. 일단은 단 한 명만 남더라도 환골 탈퇴하겠다는 그 초심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통합론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죠. 김무성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거침없는 비판에 나섰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왜 유승민 의원을 설득합니까? 국민을 설득하셔야죠. 창당을 할 때 국민께 사죄를 하고 바른 보수 또 개혁 보수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도와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 대선 때 들어왔던 2만여 명의 정말 청년 보수 당원들, 새로운 보수의 새싹을 키우는 그분들에게는 떠나면서도 예의를 갖추고 떠나는 게 아니라 정말 고엽제를 살포하고 떠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지금 들어보시면 고엽제를 살포하고 떠나는 것 네.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냐면 당을 일단 이제 뭐 그 새누리당 당시 새누리당에서 분당을 해서 나올 때 사실은 김무성 의원이 함께 나온 의원들이 있고 그리고 원외에 당협위원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조직까지 나 몰라라 하고 이제 당을 뭐 나는 다시 들어가겠다 이런 식이니까 저게 바로 고엽제 뿌리는 것과 같은 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비판의 수위를 좀 많이 높였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하는 행위가 사실은 뭐 비대위까지 유승민 비대위까지 무산시키면서 전당대회를 국감이후에 하자고 밀어놔 놓고는 그 사이에 통합을 저런 식의 물밑 작업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결국 자기 정치만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자, 지상욱 의원의 발언 중에 이게 눈에 띕니다. 자, 지난 대선 때 들어왔던 2만여 명의 청년 보수 당원들한테 자, 잘 키우라고 키워주지 못한 반정 고엽제 뿌리고 싹을 죽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자, 류해 최고위원께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찌됐건 간에 지난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많이 떨어져 나갔던 보수층, 특히 청년층한테 많이 외면을 받았던 게 지난 대선 정국을 거치면서 어찌됐건 간에 유승민 의원한테, 유승민 당시 후보한테 거는 기대들이 많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 유승민 후보를 끌어들이지 못하는
통합이라면 그나물의 그 밥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가슴이 콱 아픈데요. 네. 그 당시에 우리 대선 당시에 유승민 후보가 가지고 있던 청년들의 지지는 인정합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바른정당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가 결국 바른정당도 특별할 게 없는 보수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지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청년들이 걸었던 기대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약간 흐지부지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시 합쳐진다면 또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젊은 청년들의 지지를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른정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해도 사실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오는 사람들은 나갔던 거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이고 자유한국당에 있었던 사람들도 혁신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론이 분명히 제기될 것입니다. 근데 큰 틀에서 보면은 보수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잘잘못을 지금 따지지 말자라고 일단 듣고 가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흡수되는 그 시간이 금방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류해 최고위원은 지금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입장으로서 흡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의원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어찌됐건 간에 당대당 통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한 가지를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정치권에서 제1당의 지위가 바뀌느냐, 121석인 민주당을 누르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서 숫자만으로 127석의 1당이 되느냐 했는데 유승민 의원이나 지상욱 의원 등 지금 자강판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기껏해야 합쳐봤자 117석 이 내외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위기감을 느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 연정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현 대변인께서 여러 군데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대 합쳐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합치려고 하는 그 노력은 분명히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제가 볼 때는 합치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그렇다면 결국 국민의당은 우리 대선 때 나왔던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아니라고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맞다라는 걸 인정을 하게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국 호남 정당이라고 했던 국민의당에 달려있던 그 닉네임이 인정하게 되는 게 되기 때문에 아마 마음은 굴뚝같이 합치고 싶겠지만 결국 다 정말로 합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지켜봅니다. 네, 분위기가 이렇게 되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당장 선긋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목소리 준비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은 이것저것 되는 것 없이 혼란스러운데 하나나 일관성 있는 것이 있다면 협치나 연정으로 말장난하는 겁니다. 장난질 멈추십시오. 의사도 역량도 없이 떠보기로 국민의당 흔들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제가 류해 최고위원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안철수 대표 얘기가 결국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뭐 장난질 하지 마십시오. 이게 네. 홍준표 대표에게 좀 유승민 대표, 전 대표, 의원이 우리 당 흔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얘기와 상당히 흡사하거든요. 네. 결국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의원, 뭐 거대 1, 2당 상대로 어떻게 좀 승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제일 좋은 모습은 정말 아까 말씀처럼 당대당으로 한다면은 결국은 양당 체제로 가는 건데요. 그렇게 되기에는 지금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의당에서도 만약에 몇 명이 이동, 그리고 바른정당에서도 몇 명이 이동, 이렇게 이동을 하고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완전히 당대당 통합은 어렵지 않을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영역이라든지 그리고 이때까지 해왔던 말도 있기 때문에 당대당 통합은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도 힘들고 바른정당도 힘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그에 이은 대선 정국을 거쳐온 정치권이 지금 정계 개편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시비가 붙고 자리에 일어섰는데 앉아라 이런 고성까지 오가게 된 상황입니다. 의원들 간에 벌어지는 반말 시비 결국은 나이 따지는 문제로도 많이 변하고요. 조금 전에 박범계 의원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투정하는 모습도 좀 인상적인 것 같고. 자, 노은지 기자는 국회 취재하다 보면은 의원들 간에 저렇게 설전 벌어질 때 반말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나이다, 선수다 더 많이 따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판에 들어오면은 선수가 곧 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수가 비슷하거나 뭔가 이제 뭐 국회 생활을 같이 하고 특히 상임위에서 자주 마주치는 의원들끼리는 좀 친하기도 하니까 괜히 좀 저런 고성이 오갔을 때 나이 얘기를 좀 많이 꺼내는 것 같습니다. 자, 뉴욕의 네. 최고위원께 여쭤볼게요. 법학 전문가시고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결국 헌법재판소 국감 파행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김희수 권한대행 체제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요, 그 부분에 선례가 있었습니다. 박한철 헌재 소장 같은 경우에 남은 임기 동안 했던 선례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자, 남은 임기 동안 계속 쭉 끌고 가서 1년을 넘게 하겠다는 거죠. 남은 임기를 지나서 1년을 계속 내년 6월까지가 임기죠. 그러니까 내년 1년을 넘게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꼼수 인사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헌재 소장 후보자로서 국회 본회의에 표결을 해서 부결까지 당했는데 그렇죠. 권한대행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임기까지 채우겠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게 야권의 주장이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은 국회를 통과 못했었습니다.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서 국회를 통과 못했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헌재 소장의 부재가 문제가 된다면 좋은 사람을 다시 그 자리에 두면 되는데 얼마만큼 좋은 사람이 없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권한대행이라는 이름을 달고 계속 가야 하냐는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덧붙이자고 하자면은 그러면 김희수 지금 재판관 같은 경우에 본인이 권한대행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으려고 할 때 이미 본인이 그 자리에서 내가 못하겠다고 고사를 하는 게 더 좋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고사를 하는 게 더 옳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까지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서 저렇게 파행까지 결국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국당 의원들 김희수 권한대행을 만나서 박봉기 의원님 좀 가만히 계세요. 맨날 나만 체크를 하고 지금 계세요. 얘기는 좀 조용해요! 하나도 체크 안 하고 뭐 하는 거지 지금? 좀 조용해요! 회의실한테 왜 소리 지르고 반말을 그래요 도대체? 재판 주고 있던지 또 반말하고 계시네. 저쪽은 왜 제대로 안 하고 왜 나만 그러니까 왜? 박봉기 의원님 목소리가 더 크고요. 더 반말 많이 했습니다. 뭐 결국 이제 반말 시비로 이어지다 보니까 왜 붙었을까, 왜 반말하느냐, 뭐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만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오늘 김희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업무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일단 청와대가 국회에서 부결이 된 김희수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그대로 임명을 좀 유지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그래서 야당이 자격이 없는 권한대행으로부터 업무 보고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리를 떠나라,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말할 게 아니다. 나가야 될 필요가 없는데 왜 나가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여야 간의 설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한국당 쪽에서는 헌재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그렇게 말이 오가는 와중에 이제 의원들 간에 반말씩 만나기만 하면 붙는 만나기만 하면 설전을 벌이는 두 사람이 또 있었는데 오늘은 바로 국회 법사위에서 그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김희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나타난 게 그 단초가 됐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영상 보여드린 다음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자, 저는 발언 끊어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발언 끊어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디 책상 네. 두고 반말하지 마시고 서로 의견을 경청을 하고 헌법 무슨 권한대행커녕 김진태 의원님 앉아서 발언해 주시고 박봉기 의원님도 회의 진행 중에 반말하지 마십시오. 반말하지 마십시오. 박봉기 의원보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김인수 권한대행께서는 나중에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들어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계십시오. 그냥 계세요. 예. 위원장은 권한대행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 앉아 계시는 것이 계속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권한대행이라는 호칭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헌재를 없애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조목조목 짚어보면 김진태 의원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라면서 헌법재판소 폐지까지 주장을 하고 나섰고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헌법재판관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라면서 이제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김희수 권한대행 사실 이 장면 지켜보면서
좀 껄끄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청문회를 담당했던 멤버들이고 다시는 보기 싫은 멤버들일 텐데 권한 대행으로서 그러니까 소장이 되지 못하고 부결이 됐는데 이제는 재판관의 옷까지 벗어야 된다니라는 그런 억울한 마음 때문인지 1시간 반 동안 상당히 침통하고 입을 꾹 다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 이게 자유한국당에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자,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좀 이렇게 연정이나 연대 논의까지 이어지고는 민주당